지난 시간에 그 경물에 대한 해석을 두고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정연의 주석에서 그 경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격이라는 것 갖다가 이제 그 어떠한 물이 온다로 이렇게 좀 이건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연이의 그 주석을 받은 사람이 이고라고 그랬죠. 이고라는 분이 이제 당나라 때 똑같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온다. 그런데 이제 주자는 그 격을 갖다가 이제 여기가 나로 본다면 나의 마음이 물로 간다가 되는 거죠. 물로 간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객관주의적인 입장을 표방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마광은 자치통감을 쓴 이분은 물이 나에게 이르는 것을 이제 못 오게 여기서 한어한다. 한어한다. 그러니까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입장이 있는데 나는 말이죠. 나는 오히려 주자의 해석에 좀 비슷하게 오는데 나는 이 격이라는 글자가 원래 이 그 설문 해자에도 보면 짝대기라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격이라는 게 나무목이고 격이라는 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격이 있다. 우리가 격이 있다 그럴 때 그 격이 있다는 게 뭔가 이렇게 질서감을 말하잖아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 격이 있다. 어떠한 그 사람이 그 격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이게 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갖다가 문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격자라고 그러잖아요. 격자. 그러니까는 나는 사실 격물이라고 하는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거 뭐 이렇게 두리뭉실 하면은 이게 이러면 이게 우리가 뭘 인식을 못 하잖아요. 이게 인식을 못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어떤 질서감이 이렇게 딱 생기면 이것에 의해서 사물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격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 인식의 틀과 사물의 대상이 이렇게 이렇게 문짝이 이렇게 쫙 맞듯이 그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을 격물이다 그랬다. 물이 나에게 격된다. 어떤 이렇게 물이라는 게 모했던 것이 이렇게 창틀이 쫙 보이듯이 격된다. 이렇게 해서 격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살고 있는 대상 세계를 어떠한 질서 정연한 원리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거를 격물이라고 그랬다 이거야. 그래야 그 격물에서 우리의 알미 이르게 된다. 치지라는 거는 분명히 이건 이룬다 그런 의미거든요. 치지라는 거는 여기 치지라는 거는 이 치라는 거는 뭐 많은 사람이 지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 치라는 것은 이거는 어쩌면 달성한다는 거예요. 달성한다는 거고 이룩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이라는 거는 단순히 사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벤트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이벤트, 추상적인 이벤트를
모든 것을 격한다는 이게 타동사화돼서의 격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 보통 지금 영역할 적에 경물을 갖다가 그냥 investigate things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 뭐 괜찮은 번역이에요. To investigate things. 그러니까 사물을 우리가 탐구한다라고 할 때도 그것이 경물이라는 얘기죠. 경물. 그러니까 주자가 뭐 간다 온다 이런 걸 떠나서 나와 같은 의미를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인식론적 구조를 밝힌 사람은 근세 칸트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순수 이성반을 쓴 거라는 거죠. 경물이라는 거를 가지고. 뭐 칸트는 오성의 범주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선천적인 어떠한 그 범주로 봤지만 나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지. 동양 사람은 그렇게 무슨 선천적이다 이런 말이라는 건 동양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선천, 후천이라는 말이 주역에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전혀 그 아프라이오리하다, 아포스테리오리하다는 그런 서양적인 선천, 후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의 인식의 틀과 대상 세계가 가지고 있는 리치가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오가면서 이렇게 포커싱이 탁 맞아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잖아요. 안다라는 게 그런 어떤 막연한 개념의 경물일 것이다. 그래서 주자가 난 그래도 그중 괜찮다고 봐요. 근데 물론 사마강의 입장에서는 이 격이라는 것을 이 물이라는 걸 도덕적인 물로 보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물에 대해서 인간이 자꾸만 이것에 의해서 지배당함으로써 인간이 타락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막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굉장히 그 사마강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선견지명,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는 역사가로서 굉장히 잘 본 거죠. 그런데 그 사마강의 그 한어라는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주자는 그것을 굉장히 객관적인 사물의 탐구라는 걸로 가려고 그랬는데 사마강이 이미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덕적인 한어 개념으로 결국 근세 유학이 흘렀고 그것이 특히 조선조에 와서 이태계에 와서는 완전히 사마강료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선 왕조에서는 이 리기론쟁이라는 게 객관적인 사물의 탐구라는 그러한 리기론쟁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도덕적 본성을 지키느냐. 그래서 뭐 기껏해야 청렴한 관리가 되느냐 정도밖에는 없다는 얘기지. 정약용 같은 분은 상당히 주자적인 국리정신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물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은 그 여유당 전서 보면 방대한 이 탐구 정신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퇴계는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퇴계는 도덕적인 인간의 내재적인 이 순수한 성리 본연의 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사마강의 한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자라는 분에 있어서 경물 치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치지는 제 경물이 지금 8개 조목에서 평천하로부터 따다다다다 해서 이게 7번째, 8번째예요. 지금 치지 경물이.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은 뭐야? 물이 격돼야 지식이 성립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주자에서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8번째 이건데 사실은 8번째 조항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치지에서 기껏해야 7째 조항에서 끝나고 여기서 6번째 조항에서 끝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자는 그러나 경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시하게 되는데 주자는 이 경물과 치지 7번째, 8번째에서 이 두 개를 이 경물과 치지를 합해서 국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국리라고 그랬던 거란 말이지.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해보자 이 말이야. 주자가 결국 말한 국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여기서 그 황자경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의 그 문집 주자의 그 문집에 편지가 실려 있거든요. 주자의 이제 문집 편지가 실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유명한 이게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 취, 일물상, 궁진, 일물질이다 그랬거든요. 일물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치지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물치지에 대해서 제자가 황자경이가 이제 주자한테 편지로 물은 거란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걸 답해서 쫙 이제 편지를 항상 보내거든 옛날 사람들에게. 그 요새 인터넷 문화라는 것도 이 천박한 게 옛날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묻고 답하고 이런 거 이제 지금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주자라 이런 편지를 보면 정확하게 묻고 정확하게 답하고 이런 서로 배우고 이런 건데 지금은 서로 묻고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멘트만 하는 거야. 멘트. 서로 그냥 자기 과시용으로 구라만 치는 거야. 그냥 뭘 배우려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그리고 누구한테든지 스승이든 뭐하든 배울 사람들이면 배울 사람한테서 예의를 갖춰서 묻기도 하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라는 게 이게 전혀 그런 문화가 없이 서로가 그냥 구라만 치는 거야. 자기도 구라만 치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보면 여기 보면 치지라고 하는 것은 지시 여기 이 나오거든. 编知识 중德여기 궁득 이걸 다 내가 쓰기가 궁득 물리 진후 아지 지식 영무부진처 부진처 약 추차 지시 치지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재미난 게 뭐냐면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자가 이 한 유명한 얘기인데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 이건 뭐 단지 이런 이제 이 주자만 해도 이게 당대 자기들이 얘기하던 구어체를 썼지 이게 이렇게 문어체로 지금 뭐 이렇게 폼 잡아가지고 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조선 유학자들이 쓰는 문장 같은 거 보면 훨씬 딱딱해요. 주자만 해도 당대의 그 고문 정신 전혀 이거 뭐 이거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운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 당시 가장 쉬운 말을 쓴 거예요. 경물이라는 거는 단지 조이우상 그러니까 한 객관적인 사물 한 가지 어떠한 사태의 한 가지 사태 위에 즉해서 그 한 가지 사태의 리치를 궁진하는 것이다. 다 인베스게이트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물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자기가 여기서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하나의 사태가 내한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태에 직접 자기가 가서 그 사태에 즉해서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이고 뭐 우주의 진리를 안다 이런 건 경물이 아니다 이거야.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한 가지 사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사태의 리치를 철저히 이거 진이라는 건 다알 진짜예요. 아주 철저히 다 궁하는 것이다. 여기 궁이라는 게 동사거든. 인베스티게이트 하는 거란 말이야. 끝까지. 그렇고 치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식을 여기 치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뭐냐면 지식을 이룬다 했지만 지극한 지식에 이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식에 이룬다고 하는 것은 궁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 여기 궁리가 아니고 인베스티게이트를 해가지고 궁해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얻은 물리를 다 그 궁진이거든요. 그거를 궁진한 후에 그것을 철저히 그런 새로운 사태를 파악한 후에 그 나의 지식이 그 어떠한 무부진 그 다하지 못하는 부진한 그러니까 다하지 못하는 바가 없을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간다 이런 얘기야. 예? 그래가지고 그 지식이 여기 우리 요새 쓰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식을 밀고 나간다는 거 여기 추라는 거는 추리하는 거 아니야. 추리해서 그 궁극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치지의 치자가 여기 다시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사태를 구체적인 리치를 탐구해서 아는 거야. 그리고 안다면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치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해서 추리를 해나가면서 일반 법칙과 관련해서 그거를 계속 반추해 가면서 그것이 부진한 데가 없을 때까지 내면으로 성찰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가서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요게 팔릴 듯하다. 뭐 어떻다. 그러면 집에 와서 앉아가지고 내가 이 장사도 해보고 저 장사도 해봤는데 그걸 전체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지어서 볼 적에 이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겠구나 하는 어떤 일반화의 원리를 가지고 그걸 컴플리트하게 확충해서 되게 내 장사가 규모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면은 그게 치지야. 알겠지? 나가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건 경물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이 경물과 치지가 항상 뭐냐면 경물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사태에 대해서 하나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그치는 게 아니라 항상 내면에서 그거를 일반화하는 원리에 의해서 지식을 점점 확충해 가면서 그것이 연결을 시키고 자꾸만 해서 나의 이 지식을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치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경물과 치지는 항상 뭐냐면은 동일한 거지. 경물은 매일매일 나가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필드워크로. 치지는 내 머릿속에 그 창고에 그 필드워크를 해둔 거를 쌓아두는 그 원리를 선반을 여기다 이렇게 챙겨도 놓고 뭐 하면서 쫙 해서 그 지식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서 어떠한 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창고에만 딱 들어가면 착 한 번에 그 지식이 달통하도록 만드는 것이 치지다 그거야. 이 사람 얘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말해서 그래서 뭐냐면은 단지 제대로 경무를 하기만 하면 알미란 스스로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니
경물과 치지가 두 개의 사태는 아니다. 그렇잖아. 경물과 치지는 항상 변증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물과 치지가 단지 뭐냐면 하나의 궁리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 유명한 얘기예요. 경물 치지가 단지 하나의 궁리다는 얘기야. 뭐냐면 경물과 치지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주자의 의식에서는 뭐예요? 중놈들은 경물은 안 하고 치지만 했다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기 혼자 앉아 내면으로 앉아서 치지만 했다 이거야. 경물이 빠졌다 이거. 걔들은 나가서 공부를 안 하니까 시장 조사를 해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풀의 특성을 아는 것도 아니고 경물이 없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경물이라는 건 어떤 외면적인 사태고 치지라는 건 나의 내면적 성찰인데, 이 양면이 하나 같이 내외가 합쳐져서 궁리라는 사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리기론을 할 적에 이 사람의 리락으로 하는 것은 결국 이 궁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리를 궁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가 반드시 단지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극한까지 추론하려고 한다면, 이거 치지죠. 반드시 구체적 삶을 위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건 경물이지. 그러므로 치지는 나로부터 말한 것이고, 치지는 나로부터 말한 것이고, 경물은 물에 즉하여 말한 것이다.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 이 양반의 얘기가, 그러니까 옛사람들의 얘기가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명료하다니까. 치지는 나로부터 말한 것이고,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에 즉해서 취물이 언이다 이런 얘기야. 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지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의 내면 나로부터 얘기하는 거고, 경물은 항상 구태적인 객관적인 삶을 위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다는 거야. 자기 혼자 이거는 상당히 과학 정신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나가서 구체적으로 사물을 그 법칙을 조사하고 그 사물의 법칙을 가지고 얘기하지, 내가 관념적으로 구라치면 안 된다 이거야. 관념적인 거는 뭐냐면 이 경물에 가지고 치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주자의 원래 정신은 상당히 사이언티픽했다는 얘기야, 내가 보기에. 원래 이 사람의 이런 것을 본다면 그렇게 해서 만약 경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연구로 치지를 할 수 있겠는가? 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요즘 학인들이 자기의 지식을 극한까지 밀고 가겠다고 하면서 골방에 들어앉아 막연하게 그 관념적 심사만을 굴리고 앉아 있을 뿐 구체적 사물에 직하여 탐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러한 지식은 종래 아무 것에도 도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지식은 쓸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기를 왜 경물에 관하여 아예 궁리라고 하지 않고 구태여 경물이라고 말했느냐.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리라고 말하면 너무 막연하여 붙잡을 것이 없어지고 때로 물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런데 물이라고 말하면 리는 항상 내재하게 마련이고 구체적인 사물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궁리라고 안 하고 경물이라 그랬다가야. 이 석씨가 불교가 단지 견성을 말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공동하다 이거야. 불교는 그래서 공동하다 이거야. 맨날 견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 혼자 앉아서 지 내면을 견성한다고 그러는 건 이게 영양가가 없는 짓들이다 이거야. 견성해봤자 이 새끼들 다 골빈놈들 된다 이거야. 골빈놈들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로 주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주자는 뭐냐면 제대로 되려면은 네가 제대로 되려면은 성철일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동시에 되라는 얘기야. 그래야 이 세상에 대해서 성자 얘기, 작자로가 내가 말할 수 있는 놈이다. 그런 얘기거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러기 때문에 석신은 항상 견성을 말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공동화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하나의 성을 말하게 될 뿐이다. 그가 말한 대로 견성한다 한들 스님들의 말대로 견성했다고 한들 구체적인 삶을 위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만다. 이게 아주 불교로만 한다면은 아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배불론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떤 새로운 인식론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태까지 불교 인식론이라는 것은 그건 허무한 인식론이라는 거지. 구체적인 물사 위에서 들어가자. 경물이라는 건 변시下手주知是值得예. 여기 뭐라 그러냐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便是下手하수 쳐요. 지지 시 지다예 이런 것도 뭐 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경물이라는 것은 실제로 손을 대는 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지라고 하는 것은 알미 얻어지는 내면적 성찰의 사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물이라는 건 샤소주 하수 가서 실제로 손을 대야 돼. 나가서 집 문 밖으로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가서 손을 대고 격하라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대학 장구에 이 사람이 경물 치지를 얘기할 때도 치라고 하는 것은 극한까지 추론한다는 뜻이다. 지는 식과도 같은 것이니 우리의 지식을 극한까지 추론 확대하여 우리의 아는 바가 완성도를 과시하지 않음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격은 이른다는 뜻이다. 물은 사와도 같은 것이니 사물의 이치를 탐구 도달하여 온전하게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의 저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궁리의 궁극적인 모초는 무슨 얘기냐면 전지라고 그랬거든. 전지라는 게 뭐야? 이게 전체를 파악한다는 거거든. 일반 원리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야.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의 얘기가 전지라고 그랬거든. 여기 지라고 말하는 것은 지라고 말하는 근체라고 그랬어요. 근체고 의라고 하는 것은 근정, 근용이라고 그랬거든. 이것도 이제 채용론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의를 말한다고 그래도 지의를 말하고 한다고 그래도 항상 지는 뭐예요? 성에 가깝고 체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오히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성적인 거고 체라는 거지. 그리고 의가 정이고 용이라는 거예요. 체용, 성정으로 되는 거죠. 의가. 그러니까 이게 의가 여기서 우리가 말한 것에서 말한다면 어떤 면에서 행위거든. 인텐션이 나가야 행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행의 문제에 있어 주자는 어디까지나 지선 후행이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모르는 놈은 행동을 해도 이게 항상 삐딱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지행 합의를 얘기하지 않고 지식을 중시하는 거거든.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경무를 해서 치지를 해야
거기서 행동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나중에 왕양명이 지행합일론을 가지고 주자를 또 까게 되는 거거든. 니들은 그 번세하게 안다고 하는 것에 그냥 오늘 내일 맨날 구체적인 사물에서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 전체는 모르고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놈들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주자학자들은 지리멸렬하다는, 지리멸렬이란 말이 그게 그때 나오는 말이거든. 양명이 깔째 쓴 말이거든. 오늘 우리가 지리멸렬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주자학을 깐 거거든, 지리멸렬이란 말이. 근데 주자는 사실은 내가 보기 지리멸렬한 사람이 아니거든. 왜냐면 금일 격일건, 금일 오늘날 금일에 격일건하고,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명일 내일 오늘 격일건하고 명일 격일건 해야 된다 이게야. 그러니까 오늘 한 건의 물살을 격하고 한 건을 딱 인식을 하고 내일 한 건을 또 격하라 이거야. 이렇게 해서 쌓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늘 요 한 건을 하고 이렇게 한 건을 해. 금일하고 한 건을 해. 한 건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건을 해. 한 건을 해. 계속 해. 그러다 보면 이걸 다 가지 않아도 요쯤 어느 때인가 갑자기 이게 하나의 이 전체를 그리는 거라 요때 활연관통하게 된다는 말이 유명한 활연관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일을 하다 보니까 물리학을 공부하면 고전 물리학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또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퀀텀 메커니즘,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를 하다 보면은 대강 우주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가는구나 하고 일반 원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지. 지식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금일, 내일 이렇게 한 건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활용광통하게 된다. 난 이거 대찬성이거든, 사실. 사람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내가 활용관통을 한 사람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제 아직은 좀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내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화의 원리에 도달하는 그 시점, 그런 것이 활연관통이다. 불교의 대호라고 그래봐야 그 정도 수준도 가기 어려운 거야 사실. 물리학과에 가가지고 고전 물리학 공부하고 현대 물리학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관통할 정도면은 스님들이 관통하는 것보다 더 큰 관통이요 그게. 큰 대호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을 제대로만 추구를 하면은 그 지식의 추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불교가 말하는 대호를 이룩할 수 있거든.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지식처럼 인간에게 도덕적인 문제고 모든 문제에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만 행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자 한 사람이 주자고, 주자는 이것을 대학의 경물치지론에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주자의 이러한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질 않은 거죠. 항상 주자 죽은 다음에 흘러가는 게 왜? 우선 금일 격일건하면 명일 격일건해서 이게 참 좋은데 이것이 뭐냐면 이거를 결국은 그 구체적인 사물을 위해서 논거할 수 있는 수학과 같은 어떤 법칙성의 원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수학이 있어 뭐가 있어? 그 나가서 금일 격일건하고 내일 해봤댔자 결국 도덕적 물사밖에 없었거든. 나가서 뭐 시장 조사하고 뭐 조색 과정에서 조금 뭐 청렴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대원리가 발견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근세 유학의 실패가 뭐냐면 과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근데 서구가 월등히 위대했던 거는 결국 갈릴레오라든가 뉴턴의 이런 혁명이라는 것은 르네상스의 인문 정신과 그것과 그 어떠한 그러한 연역적인 수리적인 탐구의 세계가 하나가 돼서 중세기에 대한 반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자의 정신만은 과학 정신이 그걸 서포트 못했다 할지라도 서구의 근세적 그러한 근대론적인 모든 논의의 가능성을 이미 뛰어넘는 논의를 하고 있다니까. 단 과학적 방법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게 동양의 비극이라는 얘기지.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게 지금 20세기를 통해서 그런 과학적인 방법론은 이미 이제 공유가 됐거든. 갈릴레오 뉴턴 형님으로부터 아인슈타인 형님까지 해서 하이젠베르그까지 다 해놨더라도 그거는 그들만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의 공동 자산을 우리가 흡수했거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근대 문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니까. 주자를 전근대로 봐. 웃기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주자의 비극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 경물 치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과학적 방법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원리나 도덕적 원리나 물리학적 원리에 있어서 하등의 그런 법칙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리를. 그러니까 리기론을 얘기했어도 이 리기론이라는 것은 결국 이 기라는 거는 객관적인 우주의 세계고 그러면 이 기 속에 결국 리가 내재하는 건데 이 기에서 리를 발견하는 건데 이 리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결국 물리학의 그런 물리가 돼야 되는데 결국 이것이 윤리가 되고 만 거거든. 물리가 돼야 되는데 윤리가 되고 만 거 불행하게. 그렇게 되면 또다시 윤리로 논의가 되면은 주자는 스님들을 까고 나왔지만 지가 결국 스님 꼴이 되는 거 많은 거지. 그렇게 해서 근세 유학이라는 게 여기에 큰 비극이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어떤 악순환이 있는 거야. 악순환. 근데 동양은 이제 와서 비로소 그 악순환을 탈피할 수 있는 과학을 확보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동양이 실제로 동양을 탈피해서 세계를 제패하려면은 부지런히 서양 과학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야. 지금은. 왜? 그것이 주자의 경물 정신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주자가 얘기했던 경물이 과학을 공부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에 있어서 사회과학이라고 그러지. 사회과학이 소셜 사이언스라고 그러잖아. 왜? 그거는 자연과학적인 그런 물리과학적인 법칙성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도덕도 도덕과학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랄 사이언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는 그거를 우리도 쉽게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주자는 그런 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조선 유학이라는 것도 전부 뭐냐면 과학자들은 없고 맨 윤리적인 개구라만 치는 새끼들 가지고 저 왕 주변에서 논의를 해봤자 황공하옵니다. 어쩌고 그러면서 고정하시옵소서 하고 무슨 아무리 저 상소문을 내봐야 일단 합리적인 논의가 없는 거지. 결여되어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논리에서 조선 왕조가 유지될 수 없잖아요. 주자학을 가지고는. 근데 주자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주자를 받아들인 한국 사람들은 아주 말단적인 주자가 됐다는 거지. 말단적인 주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대학이라는 하나의 텍스트에 해석을 놓고 이것이 전부 논의되는 사항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과연 이 대학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제 대학 본론으로 이 정도 했으면은 왜 내가 이게 대학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세 유학의 문제는 거의 대학 하나의 문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대학의 틀을 가지고 논어, 맹자, 중용을 그러니까 중용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근세 유학이라고 하는 문제가
풀리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21세기에 동양의 비전이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비전의 문제를 우리는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작 그러면 무슨 전근대적인 무슨 저 이태계 할아버지 이전에 뭐 그런 논의처럼 말이야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 문제랑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서양 학문을 한다고 그러는 녀석들은 그저 서양 학문을 하면서 아무 주작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전통적인 문제의식이 뭐였는지 정다산이 뭘 외치다가 죽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장점과 한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도 정확하게 극복을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는 거지. 한학의 정확한 배경 속에서 국학을 알아야 되고 국학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현 시점을 정확하게 현대사의 문제까지 다 포괄해서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서구로 인해서 생긴 문제까지 포괄해서 21세기에 우리의 비전이 뭐고 방향이 뭔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이런 건 강의를 안 해주고 그냥 엉뚱하게 그냥 영어로만 강의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아니 국문학을 영어로 강의하고 저 이 철학을 영어로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나만큼 할 수 있는 새끼 나오라 그래 나보라고요. 근데 난 지금 영어 안 하잖아. 우리가 지금 대학이든 뭐든 어디건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과연 진짜 그 배움의 자리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렇게 대학 하나의 텍스트만 해도 얽혀있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걸 다 함수를 넣어서 고민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풀리는데 경물 취지의 문제가 남북 통일이고 모든 문제에 다 걸리는 건데 이런 거는 전혀 돌보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한심한 역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반도의 운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참 한심하다 그러죠. 자, 여기까지만 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요 다음 시간부터 대학 텍스트를 일사천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음 시간부터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테니까 이 텍스트를 준비해 오세요. 자, 감사합니다.